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시죠.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나와주셨고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이 시간에는 딥시크를 아주 깊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같이 보시죠. 네, 먼저 나눌 거는 AI의 밸류체인 점검해 보셔야 되잖아요. 네,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딥시크가요, 네, 접속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틀째 지금 서버 접속 불가 상태라고 할 정도로 불이 났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서 방금 전에 오픈 AI 쪽에서는 우리 58조 투자 유치하겠다라고 밝혔고, 엔비디아의 지금 그래픽 카드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품절 사태를 빚게 되면서 도대체 AI 상태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네, 미중 채권 분쟁에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되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시장에서는 작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표님. 설날 끝나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시장이 일단 시끄러워가지고 딥시크 이슈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연휴 기간 쪽,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왔었던 게 이제 휴일을 지나면서 이제 사건이 좀 크게 좀 확대가 됐죠. 특히 이제 중국의 AI 업체인 이제 딥시크라는 곳에서 이제 AI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AI 성능이 지금 기존에 만들어졌었던 오픈 AI의 최근 버전이 이제 5.1과 뭐 비슷하거나 그거를 일부 부분에서는 더 넘어섰다라는 그런 이제 벤치마크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도를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AI 칩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제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양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의 H800 이제 칩이 지금 들어가면서 지금 AI 시스템을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칩을 갖고서도 지금 최신 칩을 사용하고 있는 오픈 AI와 성능이 이제 비슷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제 미국 기업들의 이런 AI 쪽에서의 절대 우위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공포심이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AI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본격화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단순히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동안 AI와 같이 물리끼면서 뭐 전력기기나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분야의 종목들도 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오늘도 국내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올랐었던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AI 이슈와 같이 맞물렸던 그런 파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HBM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전력 설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전부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단기적인 좀 악재의 성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AI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에 뺏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AI 관련돼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거는 AI 관련 칩입니다. 중국이 AI 관련된 게 최신 버전의 H100이나 아니면 B200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AI 시스템을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그걸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칩에 대한 다른 국가들은 이런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저렴한 이런 AI 모델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사용량이 늘어날 거고요. 이런 늘어나는 사용량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AI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저렴한 AI가 나온 거는 AI 시장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뭐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이런 딥시크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AI에 대한 인프라가 확대가 될수록 관련된 칩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에 이제 판매가 된 H8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D램은 HBM3 D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 D램의 수요는 계속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고성능의 HBM
3, 뭐 2나 아니면 4가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저성능의 HBM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가능성을 있다라는 점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오늘 같은 경우 HBM 관련된 종목들이 뭐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이런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뭐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AI 밸류체인을 본다면 안 밀리는 로봇도 있을 것이고 고가주인 전력 인프라 있을 것이고 HBM은 고사양 저사양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이런 쪽에 다 정말 이상무라는 의견이 맞으신 거죠? 지금 현재까지? 네, 그렇죠. 일단 뭐 네. 단기적으로는 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정은 뭐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그런 조정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시장이 꺾였다라고 말하기에는 뭐 아직까지 너무 이른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초기 대응에 지금 분주한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도 딥시크 얘기 나왔더라고요. 이 상황 예의주시하면서 AI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들 그리고 어떤 정부의 지원 부분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데이터 센터라던가 여러 가지 투자 부분을 조율을 조금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이사님 의견은요? 네, 일단은 AI 밸류 체인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생성형을 봤을 때 하드웨어, 뭐 인프라,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좀 이렇게 네 가지로 형태로 좀 돌아가는 상황에서 가장 큰 지금 이제 딥시크와 관련해서 타격을 좀 입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하드웨어랑 인프라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좀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과연 이 대규모 투자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결국 이제 AI 하드웨어 여기에 더해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좀 흔들리는 그 센티멘트가 좀 흔들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날 연휴 기간 동안 과연 이런 센티멘트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과연 이제 무너질 것인가,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지금 이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해 카펙스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좀 투자의 규모를 계속 늘려가거나 혹은 뭐 유지하겠다는 얘기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카펙스에 대해서 어쨌든 투자를 늘려가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명확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주가의 회복을 하는 어떤 속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타격을 많이 받았죠. 사실 롤러코스터를 좀 탄 모습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SK하이닉스도 좀 그대로 재현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월요일 날 미국장과 지금 우리나라의 미국장이 좀 흡사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GPU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데이터 센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어떤 칩을 좀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특히 이제 오픈 AI 관련된 부분에서 어쨌든 뭐 상장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가장 대표적으로 좀 피해를 좀 많이 받았던 부분들.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저사양이던 고사양이던 결국 언어 모델이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결국 GPU는 많이 쓰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까지도 피지컬 AI까지도 어쨌든 생태계를 구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딥시크가 거기까지 좀 발전했는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의문사항이 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딥시크와 관련돼서 주문이 좀 줄었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엔비디아는 여전히 견조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매출에 대한 부분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가 흔들리는 것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엔비디아는 오히려 좀 딥시크와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빅테크들 특히 지금 인프라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얼마큼 카펙스를 투자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의 금액을 올렸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60에서 65 빌리언 달러까지도 올해 연간 자본 지출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물론 이제 AI의 어떤 선두주자가 대기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민주당 쪽과 좀 친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와 결을 맞추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 좀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좀 쓰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결을 맞추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좀 이슈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AI 투자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빅테크들의 어떤 카펙스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엔비디아는 딥시크와 관련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AI 밸류 체인 중에서 하드웨어, 인프라가 좀 어떻게 보면 월요일, 화요일 약간의 좀 급등과 급락을 하면서 변동성을 좀 키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주가에 좀 녹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돼서 좀 시장에서 소화하는 어떤 그러한 좀 단계를 좀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딥시크에 대한 영향은 글쎄요,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영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시장 충격에 불과할 것이다로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안 좋잖아요. 네, 하드웨어하고 인프라 쪽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체크하시면 마음 좀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초저가 AI의 실체를 밝혀라라는 특명이 지금 떨어지게 되면서 너무나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말 저가의 저류의 찬스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에 이제 포커스가 또 맞춰질 거잖아요. 두 분이 골라오신 종목을 토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대표님의 종목은 SK하이닉스, 오늘 대표적으로 급락 종목입니다. 가지고 오셨고요. 윤여민 이사의 종목은 전력 인프라 이상 없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LX 일렉트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뭐 너무 많이 갑자기 빠지니까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긴 했습니다만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요. 홀딩하신 분들은 신규 진입은 메리트 있다고 보시는 거세요? 일단 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AI가 시장이 확대가 될수록 이런 이제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저사양 관련돼서 뭐 얘기는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AI 시장이 줄어들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계속 AI 시장이 확대가 될수록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HBM DRAM에 대해서 뭐 글로벌 선두 기업인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가지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뭐 중국의 수출이나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슈가 이제 불거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일부 부분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현재 뭐 저사양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고사양되는 그러니까 지금 GPU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수요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HBM3E나 HBM4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지배력이 있는 그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가 조금 완화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평정심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정심을 언제 되찾게 될지가 그게 관건이 될 거고 그 신호를 저희가 어떻게 포착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시면서 오늘의 조정을 가격적으로 활용해 본다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20만 원 이하 정도에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지금도 19만 9천 원대에서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데요. 뭐 지금 19만 원대까지 뭐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그때에서는 뭐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뭐 전고점 수준까지 25만 원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설날 연휴 동안에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바빴더라고요. 네, 이 뉴욕장의 급락을 보면서 가장 많이 사들인 게 이 엔비디아 관련된 ETF가 순매수 1위였고 그 다음에 2위가 엔비디아 그 본주를 샀다고 하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로 포착을 한 서학개미들 국내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목표가 꽤 높네요. 네, 25만 원 단까지 보면서 20만 원 깨지면 사는 전략으로 해서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LX 일렉트릭도 들어볼까요, 이사님? 네, 일단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오늘 좀 급락을 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지금 양봉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딥시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과연 기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지어질 것인가, 이에 따라서 계속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소비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ASML의 어떤 지금 지난 4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노광 장비 쪽에 대한 주문액이 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뭐 TSMC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최첨단 반도체 생산하기 위해서 ASML
좀 비싼 장비를 좀 많이 주문했다는 것. 결국 그 얘기인즉슨 반도체 중에서도 고가 반도체는 계속해서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을 좀 확장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데이터 센터는 많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메타와 관련돼서 테슬라와 관련돼서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이런 지금 급락한 상황에서 저가의 메리트로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좀 매수 밴드를 주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대표님께서도 좀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 거기에 더해서 수익성이 좋은 지금 북미 지역 쪽에 뭐 초과 변압기라든지 전력기기들이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판매가 되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이 좀 나왔다는 점은 좀 상당히 고무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좀 이제 실적과는 약간 좀 결은 달리합니다만 XAI라든지 또 미국 4대 빅테크인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중에서 세 곳과 지금 배전반 납품에 대한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또 기사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빅테크와 관련된 납품 소식을 올해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전체적으로 지금 영업이익 한 1,400억, 1,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뭐 작년 대비 올해도 전체적으로 한 10% 이상의 좀 성장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의 급락이 저는 좀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전력 인프라도 뭐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LS 일렉트릭도 좀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로 좀 삼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긴 합니다만 정배열 차트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거의 장중 고가대를 올리네요. 지금 11% 급락했다가 22만 5천 원권 7% 정도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전략 세우시겠어요? 네, 일단 저는 1차적으로 전고점인 27만 4,500원, 지금 작년 7월 24일 날 세웠던 전고점 1차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2차로는 뭐 신고가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꽤 높은 수익 달성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신고가 한번 도전하는 LX 일렉트릭의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이 이슈로 저희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딥시크 관련돼가지고 또 웃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네, 수혜주 이번에 찾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네카오가 거래대금 탑10 안에 나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인상적인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고, 오늘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도 내고 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다 연관돼서는 딥시크 관련된 수혜주다. 지금 네이버도 보면은 딥시크 관련된 수혜주 찾기 열풍이 좀 불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조금 이렇습니다. 대표님, 지금 단계적으로 시장에 어떤 조정 영향은 있다고 하셨는데 수혜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수혜주 일단 뭐 딥시크가 나오면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규모 이런 인프라가 없어도 상당히 좋은 그런 AI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희망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도 딥시크에 들어가는 그 지금 침 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H800으로 한 5,000개 정도 들어갔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 뭐 작년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거보다 이제 상위 버전인 H100을 한 2천여 개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딥시크 한 회사만보다 적은 그런 이제 수량의 그런 GPU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AI가 이렇게 저사양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쫓아갈 수 있느냐 보면 약간은 퀘스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은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맞느냐라고 보면 좀 퀘스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국내에서 쫓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 정도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이버요? 그리고 기타 회사들은 그닥 AI와 관련돼서 이번에 딥시크와 관련된 부분이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딥시크가 만든 AI가 오픈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내 이런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격차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봐야 될 건, 조금 전에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도 말씀해드렸듯이 여전히 전력 관련 쪽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저사양 모델이다라고 해서 전기를 적게 먹는 건 아닙니다.
저사양 모델도 전기를 많이 먹는 거고요. 그리고 저사양 모델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관련된 설비 부분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증가할수록 전력 수요에 대한 이슈는 계속 불거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같이 봐야 될 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최근 계속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로봇과 접목시키는 관련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저렴한 AI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로봇과의 접점을 지금보다 더 넓혀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AI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로봇에 접목하는데 부담이 갔지만 만약 저렴하고 좋은 AI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보다 많은 로봇에서 이런 AI를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AI 성능이 로봇 성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많은 영역에서 로봇의 사용량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로봇이나 아니면은 뭐 전력 먹는 하마라고 해야 될까 어떤 AI든지 간에 저성능이든지 고성능이든지 간에 어쨌든 전력은 많이 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로봇 아니면 전력 쪽에서 아마 종목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된 딥시크 관련된 수혜주가 있다고 보세요. 이사님은요? 시장에서요? 일단은 시장에서 반응을 봤을 때 저는 확실히 좀 이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반응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가장 듭니다. 핫하죠. 네, 예.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약간 인터넷 AI 소프트웨어 혹은 뭐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 수혜를 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AI 밸류 체인 중에서 하드웨어라든지 인프라 쪽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의 좀 주가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결국 네. 이제 저비용이든 혹은 고사양이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회사들의 경쟁이 좀 치열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조금은 이동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작년 3분기부터 AI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약간의 좀 시장의 시선이 약간 쏠리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어떻게 보면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이제 CRM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3분기 실적을 어떻게 보면은 바탕 삼아서 좀 반등세가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부분도 좋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관심이 분명히 필요해진 시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LLM을 좀 기반으로 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회사 분명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커싱은 그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종목을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먼저 임순재 대표 종목 확인으로 보실까요? 로보티즈 역시 로봇에서 종목을 선택해 오셨고요. 이사님의 종목은 오랜만에 방송에서 네카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이버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로보티즈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그동안 조금 올랐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AI가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접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보다 많은 로봇에 대한 이제 활용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지컬 로봇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로봇 영역에서 시장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현재 LG전자가 2대 주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된 투자를 계속 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혜를 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로보티즈 자체가 이제 로봇 액추어레이터라고 이제 모터나 감속기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에 이제 모듈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와 더불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로봇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 1월 저희 첫 거래일에 로보티즈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인데
종목을 또 주셔가지고 지금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나신 상태거든요. 어떻게 가격 전략 짜시겠어요? 네, 오늘은 조금 이제 좀 많이 오르는 측면 좀 있는데 조금 이제 이 가격보다는 조금 낮을 때 조금 들어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만 이제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는 이제 조금 더 높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45,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아하네요. 정말. 네, 로보티즈의 또 한 번의 레벨업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를 꺼내주셨어요, 이사님께서는 오랜만에. 네, 일단은 오늘 네이버가 한 5%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이버는 이 AI 소프트웨어 말고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일단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은 분명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사실은 이제 올해 연임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일단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숙제가 있는데 네. 일단 작년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실적을 어떻게 보면 호실적을 거두면서 어떻게 보면 10조 클럽을 좀 가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된다면 연임을 하니 어쨌든 더욱더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AI 관련된 사업을 좀 더 드라이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AI, 특히 LLM을 좀 기반으로 한 지금 하이퍼 클로버 X라든지 뭐 클로버 XQ 같은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AI 모델을 좀 많이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어떤 딥시크와 관련된 반대 수혜주라기보다는 현재 하던 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숫자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의 부진을 씻을 수 있는 어떤 좀 찬스를 맞이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오늘 일봉상 보게 되더라도 5%대 지금 반등세가 나옵니다만 주봉상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60% 이상의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금 오늘 5% 오른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 수준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대표의 연임 여기에 또 호실적 또 AI와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좀 숫자가 찍힐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제가 볼 땐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추가적인 반등이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의 목표치 바로 잡아주세요. 네, 저는 일단은 일봉상 봤을 때 작년 8월 7일 날 좀 세웠던 24만 1,500원은 분명히 좀 넘어갈 수 있는 좀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목표가를 25만 원 한번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단에서 조금 더 움직일 여력이 있을까? 일단 외국인들의 매집 오늘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이버도 오랜만에 한번 예의주시해 보시면 좋겠네요.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을 낙폭을 줄일까 말까 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환율의 급등이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연계돼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물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지금 거래소에서 거의 1조 가깝게 지금 매물 폭탄 쏟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찜찜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또 시장에 대한 대응 노선 찾아봐야 될지요. 네, 거인의 시선 최병훈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